저기 정님께 하나 제안을 네. 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그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 선수들에게 네, 비밀리에 네, 이 중개권 문제를 둘러싸서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들고도 떨어진 이유가 네, 골프의 특성 때문에 떨어졌다. 네. 여러 가지 방송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게 납득이 된다 해서 비밀리에 네,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다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오면 네. 책임지고 사퇴하실랍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원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이건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다 알고 제가 있는 아직 거잖아요. 회원들하고요. 발전기금 선수들이 요즘에 발전기금이나 이런 거 기금에 대해서 본인들의 연금 같은 걸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12일 날 동부건설 대회에서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설명을 준비하고 네. 있다는 거 많이 늦었고요. 네, 네, 제가 지금 우리 증인께 얘기하고 있는 네, 것은 네,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네, 현재 두 개의 중개권 업자가 입찰 형식으로 제안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워낙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골프의 특성, 다른 특성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식 국민적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뭔가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프로 선수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납득이 안 되고 있을 수 있고 프로협회에 골프협회에 굉장한 전형으로 보여진다. 이거에 대해서 골프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적 책임은 면하더라도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빠졌고요.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한 결국은 거에 대해서 평가위원들 책임이다. 네, 아니 증인은 상관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아니 건가요? 저도 뭐 투어 대표니까 책임은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게 하자가 없어 제가 마지막 결재를 했고요. 그분들 또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예, 제가 네. 일단 그 네. 프로 선수 설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의원님. 예,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원들에게서 발전 기금하고 선수 연금에 대한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12일 대회 기간 중에 강춘자 대표가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철저한 소명이 필요할 텐데 강춘자 대표가 어떤 내용 이야기할 것으로 좀 예상 좀 하세요? 네, 사실 이번 입찰에서 그 선수 연금 부분에 대해 실망감이 정말 큰데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지 그날 무슨 방안을 내놓을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한편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던 한 임원이요. 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와 함께 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내용 잠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방송중계권 입찰에서 모 회사가 제안한 선수 연금과 복지기금 100억은 이 투어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님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나 지금 어렵게 생활하는 회원 모두에게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수용하고 싶지 않아서 사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KLPGA 임원 선출을 했던 대의원 어느 누구도 회원들에게 유익함을 거부해달라고 선출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투어 선수들의 힘이자 꾸망이었던 희망사항이었던 선수연금기금 100억 원. 하지만 협회 회원들의 희망이 지금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른 협회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의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원들에게 지금 현대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입 그런 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연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대의원도 마찬가지죠. 대의원도 우리 회원들이니까 대의원은 더하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그래서 보내진 사람들이 대의원이니까 자기를 투표해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중개권료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선수들만을 위한 100억 원의 선수연금 기금 조성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창옥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원들에게는 절실한 기금이고요. 모든 회원들의 염원입니다. 회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이런 좋은 조건을 마다하는 협회는
과연 선수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2019년 정관 개정 이야기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이 독단적인 행정이 우려된다며 이 정관 개정 당시 문체부가 반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 예, 장관님, 오늘 강춘자 KLPGA 부회장 KLPGT 대표이사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책이라든지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KLPGA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나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2019년도에 KLPGA 정관 개정이 완전히 지금 회장단이 전행 독단을 할 수 있도록 회장이 무려 6명의 이사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명의 전체 이사진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회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전행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정관 승인권은 문체부에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정관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KLPGA의 지금 정관이 이사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독단적 운영에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개선 보완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개선 보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종합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KLPGA가 대대적인 정관 개정에 나섭니다. 주 내용이 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김장 기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정관에 보면은 제3장 11조에 임원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종류와 정수 그리고 선출 방법 등의 이 내용이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이 이사 이제 21명 이내에 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돼 있었고 또 본회의 임원이 이제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개정 이후에 이제 기존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까지 포함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고요. 이 사회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이사 정수 내에서 3명이 이내 범위로 이제 총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 전무이사 등 이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본회의 상근이사로 수석 부회장과 전무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장이 임의대로 이사를 이제 임원을 두면서 네. 극단적인 운영을 이제 가능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자, 이 KLPGA의 정관 개정을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승인 대신 반려를 선택을 했는데 수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 KLPGA가 수정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기존에는 이제 수석 부회장과 또 부회장, 또 전무이사를 이제 회장이 지명하고 이제 선임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관을 이제 신규로 이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임원이 회장 임명직으로 바뀌면은 이게 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반려 요지를 이제 밝히면서 이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19년 7월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선임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하고서 의결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개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6탄까지 오면서 아파트 특혜 분양, 위증 그리고 정관 문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또 KLPGA 전 이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관 개정을 하고자 했을 때부터 사실상 대의원들한테 반대 많이 부딪혔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정관 개정을 시도했을 때는 이제 문체부 측으로부터 반려를 받았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책에 저희가 다 선출직이었다가 그게 이제 지명제를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쳤다가 이제 거기에 너무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바람에 회장한테 주어지는 사회이사 제도에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많았었죠. 사회이사조차도 저희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사회이사 지명제를 회장이 알아서 하시는 그 부분을 끼워넣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날치기 통과가 되었던 것이죠.
네, 2019년 정관 개정 당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강춘자 대표가 아파트를 받고 이 정관 개정에 힘썼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네, 저는 19년 당시 정관 개정할 때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중에 정관 개정에 반대할 때 3명이 반대했는데 그중에 1명이고요. 제가 그 정관 개정할 때 당시에는 도대체 이런 정관 개정을 통과시켜준다는 게 우리 회원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 수장이었던 그때 강춘자 수석 부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정관 개정하는데 동조하시고 찬성을 하시고 그거를 주도해서 많이 통과가 되도록 이끌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면은 저희 협회를 아끼는 저 협회 수장이고 저희의 회원이라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관 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협회 수장이 우리의 진짜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런 걸 찬성했을 때 왜 저런 걸 찬성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러다가 정관 개정한 뒤에 우연히 이제 강 대표님의 집 주소를 봤는데 호반건설 아파트 입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 아파트는 정말 그 분양할 때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요. 인기에 분양된 아파트였어요. 이게 분양할 때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가점제가 있어서 이 강 대표님 어디 하나에도 자격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데 입주를 한 사실을 알고 저희들은 정관 개정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혹시 이걸 대가성으로 받은 건 아닐까? 아니면 사전에 이걸 받고 뭐 감사의 표시로 회장님을 도와서 전권을 넘겨준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 특혜 분양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 제기되는 과정 그밖에 뭐 얘기하실 과정들이 있나요 지금? 아파트 특혜 분양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특혜 분양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이제 협회에 안건을 올려서 내부에서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이제 안건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선배님이시니까 사전에 어떻게 아파트 입주하게 되셨는지 좀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아파트 입주하게 되셨냐 여쭤보니 자기가 그 2017년도에 호반건설 회장님이 건설의 회장님 오셨고 자기가 호시탐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었고 돈도 벌고 하니까 그 아파트 이제 분양권이 지금은 자격이 요건이 까다롭고 자격이 안 되니 나중에 보유분이 들어오면 하나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고 본인이 들은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같이 대화하면서 녹음했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나중에 회장님이 주셔서 받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 협회의 임원이면서 저희의 대표인 사람이 사실 그런 청탁성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될 아파트인데 그거를 사실은 그 서민들한테 가기 전에 자기가 그거 중간에서 회장님한테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 임원으로서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협회에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달라는 안건을 올리게 된 거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 협회 내부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협회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협회 내부 분위기는 저희들은 그야말로 죄인이었죠. 죄인이었고 사실은 다른 임원이 그랬다면 협회가 저희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걸로 협회에서 저희 회원들을 고발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 명예훼손을 했다, 상벌이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를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저희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회 정상화를 위한 그 대책위 구성 준비는 어떻게 언제부터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네, 현재 저희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단독 결정으로 저희에게 연금 복지에 대한 손해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중개료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고 저희라도 나서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협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느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인 중개권료와 회원들의 염원인 연금복지기금을 되찾고자 여러 명의 뜻을 합쳐 조직하게 됐고요. 현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하길 촉구하고 저희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을 중단을 요청하며 물의를 일으킨 강 대표의 사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럼 김창욱 대표가 대표로 있는 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준비 모임에서 작성한 이 내용 증명과 탄원서입니다. 이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자 대표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참가 회원을 징계키로 한 상벌위원회 결정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KLPJ 중개권 사업자 입찰에 1순위 사업자와 2순위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 차액 149억 원, 중개권료 49억 원, 선수 연금기금 100억 원을 포기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중개권료 차액 49억 원과 연금기금 1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의 전모를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2023년 3월 KLPGT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나는 즉시 사임하고 향후 KLPGA 및 KLPGT 일체의 직을 맡거나 연임하여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김창욱 대표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자, 이 탄원서를 작성한 이후 어떤 심정으로 좀 탄원서를 작성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40여 년간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로 거듭나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일단 그 협회 회원들 대의원들마다 이제 선후배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선후배들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뭐 개인적으로 응원하러 연락도 좀 하시나요? 네, 저한테 요즘에 응원 전화도 많이 오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고 저희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하는 회원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꽤 많은 회원이 가입이 돼 있고요. 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회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탄원서를 보니까 협회원들이 얼마나 협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춘자 대표가 의혹을 명확하게 풀어야 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위증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쌓여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바랍니까? 예. 그 강춘자 대표가 이제 답변 태도를 보니까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의혹만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양당 간사님께서 좀 의논하셔서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 내용은 간사간 협의해서 다시 필요하면 저희가 의결하도록 그 이후에 협의해서 아까 김성수 의원님 제기한 증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같이 다루면 좋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춘자 그 증인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여전히 좀 그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인께서 아마 좀 긴장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과 그 우리 위원장 저한테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심사 과정, 그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JTBC하고 SBS가 골프 시간에 할애한 시간이 어느 정도, 그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실제로 그 양쪽에서 그 방송을 하겠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그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에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지 여부는 간사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인 강춘자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 그 답변을 듣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JTBC 골프 그리고 SBS 골프 이 양쪽의 중개권 제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JTBC 골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요. 이 평가와 관련한 불공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SBS 골프 역시 이 중계권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표 역시 낱낱이 공개해서 공정한 평가가 과연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BS 골프, JTBC 골프의 중계권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공개와 함께 평가 심사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24일 국정감사의 국정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강춘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번엔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 명쾌한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게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준 심사위원 A씨는요. 이 시대가 바뀐 만큼 KLPGA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중계권 의혹에 한 채 의혹도 남지 않도록요. 이 추적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